예, 안녕하세요. OBK 강사 임세훈입니다. 이번에 우리 산악스키, 알파인 투어링 스키에 대해서 스텝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산악스키를 신고 투어링을 나갔을 때 경사면을 올라가는 어필 과정과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다운힐에 대한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산악스키라는 것들은 참 스키 마운티니어링이라고 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스키 마운티니어링의 약자 스키모라고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스키랑도네라고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명칭들이 중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산악스키라는 것, 그러니까 스키 마운티니어링이라는 자체가 스키를 이용한 산악활동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산악스키 안에는 많은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인 스키, 알파인 스키도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슬로프 위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다운힐 스키만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키를 이용한 산악활동 중에 한 가지 분류로 산악스키 분류 안에 큰 대지법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키를 타고 신고 산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얕은 언덕지대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어필 구간들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딕 스키와 이제 유사하죠. 하지만 이제 장비가 다른 부분이에요. 노르딕 스키는 좁고 길이만 있고, 그다음에 양 사이드에 금속으로 된 에지가 없어서 다운힐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스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의 수단만을 가지고 따지면 노르디스키가 좀 더 유리하지만, 우리는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 급경사도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눈이 얼어붙은 구간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에지가 있는 스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산악스키라는 그 범주를 뭐 딱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산악스키, 알파인 투어링이라는 것은 목적이 등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알파인 투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투어링 스키 또는 백컨트리 스키라고 하는 것들은 스키를 신고 우리가 산을 올라가거나 산을 넘어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 명칭들이 되겠죠. 백컨트리라는 것은 스키장처럼 슬로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관리하는 곳이 아닌, 관리되지 않고 통제하기 어려운 오지로 넘어가는 것을 보통 백컨트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키장 슬로프가 아닌 스키장 내의 숲길, 트리라이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이드 컨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스키장에서 관리하지 않는 산 뒤쪽 부분을 보통 백컨트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갈 때 사용하는 어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키, 마운틴 이렇게 배낭에 헬멧들을 메고 산길을 지금 올라가면서 이동 중에 있는 그런 장면이 첫 페이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악스키 어필,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투어링을 나갔을 때 우리가 소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어링이라고 표기된 목차 부분에 표기된 부분은 외국인 여성 스키어들이 투어링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2박 3일간의 투어링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나핏이라는 브랜드에서 산악스키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한 그런 간단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스키 레이스, 그 다음에 산악스키 스피드 투어링, 그 다음에 투어링, 그리고 프리라이딩, 이렇게 네 가지 분류를 나누는데 스키를 사용하는 장비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장비가 완연하게 다른 건 아니지만 일단 스키의 어필하는 퍼센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레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스키 웨이스트, 허리폭이 좁은 그리고 아주 가벼운 그런 스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스피드 투어링은 무게도 좀 가볍지만 일단 레이스 스키보다 조금 더 넓고 좀 탄탄한 스키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어링 부분, 백컨트리, 우리가 산악스키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스피드 레이스보다 조금 더 무겁고 허리폭이 좀 더 넓고 이런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위 파우더 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올 마운틴 장비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프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빅 마운틴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그리고 급경사진 곳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영상에서 보이는 장면들은 허리를 보통 76mm 정도를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프리라이딩 같은 경우는 뭐 90mm, 94mm, 그 다음에 투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더 스키를 많이 탈 경우들이 생겨서 100mm 이상의 스키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필 부분에 대한 기술들을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밑에 자막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예, 자막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신 부분들은 이제 어필할 때 그런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그 방식들을 소개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막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금 영상 안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실기 스텝 트레이닝 때 모였을 때 실기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투어링을 나갔을 때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가장 큰 많이 실수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필할 때의 자세들과 그 다음에 화면상에 이렇게 색칠한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신설, 그러니까 파우더에서 우리가 어필을 할 때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등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따 영상 후 중반 이후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실수 부위죠. 자, 지금 스키가 지금 설면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키 전체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날씨가 춥고 눈이 완전히 건설이 아닌 약간의 습설만 있다 그러면은 눈이 얼어붙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폭입니다. 보폭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체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앞 사람이 지나간 그 스키가 지나간 자 트랙을 따라가라고 지금 잠깐 글이 나왔고요. 지금 영상에 X 표시 나온 거. 예, 스키가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미끄러지듯이 스키를 끌고 가시는 방식으로 어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신설 부분에서는 스키를 눈 위에 올려놓고 한번 이렇게 꾹 밟는 듯한 느낌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눈이 깊은 경우에 스키 폴을 좀 길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어필 시에는 당연히 좀 더 길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스키를 저렇게 들어서 딛게 되면은 이제 눈이 스킨에 자꾸 달라붙어서 얼어붙게 되기 때문에 스킨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밀어 올리게 되면은 눈 속에 계속 스키가 파묻혀서 발목으로 눈을 밀고 가는 그런 체력 소모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설면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살짝 들어서 로커를 이용한 부양력을 이용한 예, 스키가 눈에서 떠오르게끔 살짝 들어 올려서 미끄러지듯이 끌어서 딛는 것이 좋겠고요. 저렇게 급경사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 눈을 살짝 다진 다음에 딛고 올라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요, 그 어필하는 경우에 스키를 신고 지나가야 되는 트레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체력 소모가 더 되고 많이 되고 이런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사로 갔을 때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좀 더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많은 체력이 소모되겠고 그리고 스킨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킥턴이나 아니면 AVA 턴을 이용해서 살짝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봉우리를 돌아가는 방식으로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체력 안배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경사면을 이렇게 횡단할 때 우리가 이제 다운힐 과정에서 나올 텐데 몸이 이렇게 그 계곡적으로 기대지게 되면은 스키의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위쪽, 그러니까 산 봉우리 쪽에 있는 에지를 살짝 사용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상체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허리 아래쪽, 그러니까 골반만 경사면 위쪽으로 살짝 넘겨주면은 중력 방향으로 똑바로 서 있는 자세가 하체는 나오겠죠. 예, 하체가 중력 방향에 똑바로 서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이 좋고요. 지금 이렇게 킥턴하는 구간에서는 상체를 앞으로 너무 많이 숙이면 발 앞꿈치 쪽에 체중이 실려서 스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뒤꿈치에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허리를 살짝 좀 펴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체력을 아낄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사면이 좀 더 심해지면은 뒤꿈치 그 바인딩 쪽에 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힐 엘리베이터가 1단짜리가 있고 2단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짜리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경사면에 따라서 1단, 더 심한 경사면은 2단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것이 발목의 힘과 종아리의 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선인 경우에는 한 번 더 꾹 밟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힐 엘리베이터, 뭐 힐라이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경사면에서 조금 경사가 좀 더 세졌을 때, 강해졌을 때, 올라가는 방향 그대로 서서 힐 엘리베이터를 조절하기에는 불리할 수도 있고요. 힐 엘리베이터를 조절하는 순간 스킨이 역할을 못하고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옆으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경사면과 직각이 되게 서거나 아니면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 125도 정도 돌아서서 힐 엘리베이터를 조절하고 다시 어필을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바인딩의 종류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디자인이나 형식도 많이 다릅니다. 와이어로 되어 있는 모델이죠. 요거는 철판 클립으로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장비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이 다시 완만해지면은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다시 평지를 걸을 때처럼 편안하게 걸어지는 것이 좋고, 저때 힐 엘리베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까치발을 딛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체력이 또 소모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필을 할 때 우리가 슬라이딩 형식으로 스키를 밀고 앞으로 갈 때 보폭이 너무 넓으면 힘들고 너무 좁아도 힘들고, 그 다음에 스키 바닥이 설면에서 떨어져서 들어 올리는 것도 좋지 않고, 그리고 경사면을 올라갈 때 코스 선택을 루트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지만 체력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몇 걸음 더 돌아가는 것이 심한 경사를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완만한 경사는 스킨을 떼지 않고 그냥 활강을 하셔도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스킨 글라이딩이라는 방식도 나중에 실기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법, 조금 전 장면은 급경사 신설 부분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잠깐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 세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어필할 때 기본 기술과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영상은 우리 여성 스키어들이 투어링을 처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를 기존에 타던 사람들이에요. 빅마운틴 프리라이딩 스키를 타던 분과 노르딕 스키를 타던 분이 연습을 통해서 이제 아주 장거리 2박 3일의 코스를 투어링을 나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 13분에서 13분 정도 걸리는데 영상은 편하게 쭉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we started, we were yesterday. Skied that south side, went over,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win, and that's where we're headed tomorrow. We're making our way. Yeah, I'd say spirits are way higher today. I think everyone thinks the world their way. Everyone has their idea of how they would do the whirl in the winter. Do the horseshoe, both ridges in a push. I think you could probably make it like prominent points and like ski it, but then it wouldn't be like the whirl. It would really be more of a mountaineering ice climbing event. Would you do it in winter? I won't. You're kind of going to end up mixing it up or kind of like inventing a line as you go. I always just kind of thought of it as a summer thing. There's a lot more freedom of movement if you have some skis. Starting to panic that we didn't get enough tents or something. For this trip, we're caching 2 different camps so we can move faster and ski some bigger lines with lighter packs and enjoy it. We're headed in to go stash our gear. Our itinerary for the trip is to ski for 4 days, camp for 3 nights. Hopefully when we come back in a few days, our car is still right here and all of our gear is safe and ready for us to eat and sleep in. Yeah, I'm pretty excited to start on this. It's been a long time planning, so now we get to just go walk around and go skiing, and the snow should be pretty good. And get to hang out. So the whirl is the Wasatch Ultimate Ridge link up. The whirl is a ridge traverse, so it's traversing the Cottonwood Ridge, and it wraps in a horseshoe, and along that ridge are some of the Wasatch's most iconic peaks. Leaving from a city and driving, just a short distance up the road to then be out in this wild and remote terrain, I think it's pretty exceptional. So the whirl in the summer, you stick to the ridge line, but in the winter, that doesn't make sense to stick to the ridge because we're skiers. There's only been, as far as I know, 3 people who've tried it, and we've never finished it. So really, Molly can do whatever she wants and call it the Whirlos. It's exciting. It's nice to finally be out, to be high in the mountains. Weather's good. A little daunting to look over and see where we're gonna end. It's sort of a long ways away. What I knew about the whirl was this horseshoe with quite a bit of elevation gain, and so to me it just sounded like this really fun sufferfest. Got this. Wasn't feeling that good this morning. Same with Lonnie. Super low energy, but now that we're up in the Alpine, it's feeling so much better. Yeah. It was unfortunate that Mally came down with a cold right before the trip and wasn't feeling her strongest. My cough drop pocket. And I suck on him while I skin. My throat hurts so bad. What a day. See all the way over there where we came from. How you feeling, Lonnie? Awesome. The whirl is less of a route and more of a concept, and not many people have attempted anything like that. Woo!
So now we gotta set up the tent, make dinner, go to bed. Yeah, good day. Good morning, day 2. Beautiful out. We have a full moon, still warm, calm. Yeah, we're gonna go catch the sunrise on the top of a peak this morning. I enjoy going to the mountains with Lonnie because it's pretty rare that I get to like ski and move with other women. Giggles make it so much better! The more I've started to get out with girls, sometimes I prefer it because it's so much more collaborative. And so having that dynamic is just a very enjoyable way to move through the mountains. Where we were yesterday, and where we'll be tonight. Over there, and then over there, and then out. I know Mally through the Nordic ski world. Her freshman year at Middlebury, I was a sophomore there and we were teammates. I started Nordic skiing in 6th grade. I did this running race and the Nordic coach came up to me and asked if I wanted to be on the team and I said yes and started doing that and then I was hooked from there on. She was a junior national champion. Mally was racing at the most elite level. My goal was always to like race in the Olympics or go on to race after college. I think one thing that's kooky about all Nordic racers is their desire to suffer. You find so much joy in just long, hard days. I think the energy's pretty low, but The lowest maybe it's been since yesterday morning. But I also only drank 1 cup of coffee today. That could be it too. with my cold, I would say I'm not doing great, but I'm doing all right. I'm just repairing a little duct tape to fix a blister. I needed this pick me up. I was crashing hard. I feel like today was really a low day. Our home for the night. Oh, it's huge in here. Welcome. Good to see you guys. Thank you so much for water and helping us. Perking up. I think it's rad. It's something I've never heard of. I've heard of people running it, but never skiing it. So like, I think taking the 4 days or however long you guys take to do it, I think it's pretty much like one of the sickest things ever. Yeah, you know, like, yeah, that's what I feel about it. So it's day 3. I woke up feeling probably the worst, but today's the first day skinning. I can talk while I skin. I had a lot of time thinking how I'm gonna do this like from day 1, but my body's holding up, so that's good. And I've got great company. This, I feel like, is just like bonding us for life. Yes, Yeah. now it's like whenever I get a crazy idea, I'm like, yes, Mally's who I'm gonna call. People who knew me as a kid find it very ironic because I actually really did not enjoy skiing as a kid. It wasn't until after college that I finally discovered my passion for alpine skiing, and it was really discovering the backcountry that I think tied, you know, the physical effort and reward of Nordic skiing with that like enjoyment of going downhill, and that's what like brought it all together. I feel like you never really lose whatever we had that made us Nordic skiers in the first place, and it's always fun to get out with Nordic skiers. There we are. There's the end. So I originally got introduced to the world in the summer, and then since then I've sort of been like mildly obsessed with it. Alex, this section makes me want to come back and run it with you. I'm thinking, no way. Yeah, so I was like really committed and focused on doing it 2 summers ago, and then I got a head cold, and you can't go and perform like a 24-hour feat if you're a little sick. Well, she came in from a Nordic background and she's
slowly started to evolve into somebody that actually wanted to go to the big mountains. After college, I raced a little bit and then decided I wanted to be a ski bum. I'd always thought that would be really fun. So I was always busy training in college and being so serious. My roommate, she was going to a freeride competition and invited me, saying you'd probably like this. Sort of beginner's luck, I think, but I ended up getting second, so it was a ton of fun. The next year I took it a little more seriously, and that year I finished as the overall champion for North America. And so the next year I was competing on the Freeride World Tour, traveling around Europe. I didn't requalify that first year, but since then I've been enjoying learning as much as I can about skiing and moving more towards skiing more in the backcountry. What's going on? We found it. I almost panicked there for a second. I couldn't remember the tree. What is going to be the biggest challenge? One thing I am nervous about is the winter camping and staying warm. Yeah! I've been out twice. I did enough winter camping to terrify me from further winter camping. We got all our warm things all puffed up. We dropped our puffy pants though, trying to drop weight. I'm sort of scared I'm cold right now. At Camp 3, we were looking across at where we had started along the entire ridge that we had traveled. And at this point, I knew that we were gonna finish this. Where in retrospect, looking from day one, it was intimidating and I wasn't sure if we were going to finish this. It was definitely a day full of highs. So that night I fell asleep and wok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struggling to breathe. And I thought something was wrong with me, and I was just laying there trying to figure out strategies to breathe. And I'd recently started meditating, and so I was practicing all these meditations that I'd been listening to try to calm myself down. Every night going to bed, I'd cough a bunch. And then I was struggling to breathe, but I just assumed that was because I was sick and I just was getting worse. Finally, through my earplugs, I noticed Mally's respiration was so heavy and so strained as well. I asked her as she sat up trying to catch her breath, and she too was struggling to breathe. We thought to unzip the tent, and immediately we could breathe again. And it's could have been so bad, but in retrospect, it's kind of hilarious. All I wanted to do was get fresh air, but I did not want to open our tent door because I wanted to stay warm in here. All those vents that we deliberately left closed because we wanted to stay warm are meant to be open in the winter, but I guess we almost suffocated ourselves. It's so obvious now, looking back, but yeah, rookie mistake, and we learned a lesson. Day 4. It feels good to be here, and it's going to be nice to get a proper rest, but I'm also not ready for our trip to end. It's a bit windy. Day 4, the storm was coming in. We had a few big objectives we wanted to ski, but the conditions and the weather just weren't permitting. We're not gonna go and summit Lone Peak. Lone's the last summit of the world. It looks very sporty. We've done a lot, we're pretty worked, and Still happy without Lone. It's not really about summiting the peaks, but instead the process of the whole trip and working together as a team. There's something special about exploring your home. This trip was an opportunity to go and explore the corners of the Wasatch that I haven't really ever been, and I don't think a lot of other people go just because it takes longer to get there, and to link it all together, it feels good. Oh my god. Talk about an adventure ski. Looking back up at where we came from, definitely a storm.
wouldn't be a good place to be on loan right now. Feels good to have the boots off, warm. Yeah, Lonnie and I are already planning running the whirl. So it won't be long till we're back in this parking lot exhausted again. Cheers, guys. Cheers. 산악스키를 즐기는 이유는 자연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두 발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체력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좀 더 빠르고 걷는 것보다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이 스키입니다. 안전하게라는 말이 약간 그 모순이 있는데요. 내가 다운힐 기술이 좋으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겠지만 다운힐 기술이 부족하면 걷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어필도 물론 즐겁게 즐길 수 있지만 체력이 중요하겠고요. 다운힐 시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다운힐 테크닉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산악스키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이 이 등산이나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등산이나 등반처럼 쉽게 적응되지 않는다는 거죠. 암벽 등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레이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요. 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 그리고 아주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겨울에 집중할 수 있고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OBK 스태프분들도 많은 연습 통해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스키 투어링, 백컨트리 스키 투어링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